안녕하세요. 재밌수업 시간에 재밌수업 TV 돌아왔습니다. 문화와 다양성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세계 다양한 문화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권의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은 무엇일까? 자, 문화권의 의미를 알고 학습 목표인데, 문화권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다양한 기준에 따라 문화권의 구분을 설명할 수 있다. 자연환경, 인문환경 등의 문화권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다.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화권의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 세 가지 개념을 세 가지 단원을 볼 건데요. 문화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문화권 형성에 영향을 주는 자연환경, 그리고 인문환경,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왜 종교와 관련해서 축제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싱가포르의 공휴일을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 보시면 2월 달에는 우리가 보내고 있는 뭐 설날이라고 부르죠. 구정 이렇게 지내고요. 이제 구정의 문화는 유교권이죠. 유교와 관련된 예, 기념일이고. 자, 배삭데이입니다. 5월 21일은 석가모니의 탄생을 기리는 축제. 그 다음에 7월 6일 하리라야 푸아사, 라마단이 끝나는 것을 기념하는 이슬람교의 축제. 그리고 9월 12일에는 메카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것을 기념하는 이슬람교 축제, 그 다음에 디파발리라고 여기는 빛의 축제라고 불리는 예, 힌두교 축제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우리도 이걸 보내죠.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크리스트교 축제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하루의 다양한 종교가 분포하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그 중에서 자신이 참여하고 싶은 축제는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이제 해볼 건데요. 어, 뭐 예시답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종교가 분포하는 이유는 싱가포르는 이제 다문화 사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등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참여하고 싶은 축제, 선생님도 이거 참여를 해보고 싶은데 불꽃놀이,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싼다. 예, 디파발리. 여기 디파발리 가시면 여러분들 누구나 다 예, 일일 일강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려한 불꽃이 여러분들 감싸는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문화권의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은 무엇일까? 자, 문화권의 이해인데, 일단은, 문화라는 이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예, 환경의 영향을 인간이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또 환경에 영향을 또 미치기도 하죠. 그래서 형성한 의식주, 풍습, 종교, 언어 등의 생활 양식, 그 지역의 환경을 바탕으로 형성되므로 지역마다 다르게 발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문화의 의미라는 게 이제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어,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인간 생활 양식의 총체라고 얘기를 하죠. 양식의 총체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어, 왜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 컬투스라는 말의 어원이, 문화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경작하다, 혹은 재배하다라는 뜻인데, 어, 결국은 자연에 인간의 인위적인 힘이 가해져서 형성되는 것이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양에서는 이렇게 한자를 쓰죠. 문화, 그럴 문자에 될 화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징체계, 상징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문화라는 것은 자연물의 인위적인 힘을 가한 것과 인간의 어떤 상징적인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를 또 이제 종류를 구분하면 이거는 이제 좀 이해만 해주시면 좋은데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운 개념은 넓은 의미, 인간 생활 양식의 총체라고 얘기하고요. 좁은 의미는 약간 그런 거죠. 고상하고 세련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뭐 오페라, 예, 오페라 공연 예, 이런 거 보고 오면 이제 이런 공연을 관람하고 보고 나온 친구한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너 정말 야만인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너 정말 세련됐구나. 되게 고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를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이걸 종류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의미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세계 종교 문화권, 다양한 문화권들이 있는데 이제 지도를 보시면 제일 이제 눈에 띄는 종교가 이제 카톨릭교와 개신교. 사실 지구상에서 신자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정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 이렇게 있고 뭐 유대교, 힌두교, 불교, 토속신앙, 개신교, 유교, 도교, 불교 혼합이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개신교, 도교, 유교, 도교, 불교가 혼합돼 있고 이게 색깔로 보시면 뭐 다양한 종교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카톨릭교, 개신교도 들어와 있고요. 이슬람교인들도 있을 겁니다.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들도 있고요. 굉장히 이제 세계화되면서 세계의 종교 문화권이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나라였죠? 그렇죠. 싱가포르의 문화처럼 다양한 문화권이 존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60년 어떤 종교학자가 이제 예측을 했는데 2060년에 가서는 이슬람교도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고 하네요. 이게 언어 문화권입니다. 다양한 언어들이 있고요. 보시면 지금 전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일단 영어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이기 때문에 중국어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프랑스어도 상당히 많이 쓰고요. 그리고 제 지도상에서 우리는 이제 한국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님께 정말 한글 문화를 만들어준 세종대왕님께 정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문화권입니다. 이제 문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문화권은 의미를 보자면 의식주, 종교, 민족, 언어, 전통적인 산업 등의 문화 요소가 비슷하게 분포하는 공간적 범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특징을 보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비교적 넓은 범위에 걸쳐서 형성되고 어떤 문화 요소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문화권이 다양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나누는 것이 주로 산맥, 전, 사막 등의 지형 지물로 경계로 구분을 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점이지대가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점이지대를 이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서로 다른 지리적 특성을 가진 두 지역 사이에 중간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점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그 조영남 씨의 화개장터라는 노래 아십니까, 여러분들? 너무 화제인가? 보시면 그런 가사가 나오죠.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뭐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장터가 화개장터입니다. 섬진강 위역인데 이 지역은 점이지대예요. 그러니까 경상도와 전라도가 만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의 말투도 굉장히 제3의 좀 약간 말투가 섞여 있습니다. 말투 특이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지금 어떤 점이지대에 와 있는 것 같은데 말투를 들어보시면 이게 부산 말도 아니고 이게 광주 말투도 아닙니다. 어떤 점이지대의 어떤 그 뉘앙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사실 섬진강 유역에 살고 계시는 이 많은 분들의 어떤 언어, 그 다음에 문화적인 습성 이런 것들이 전라도와 경상도의 문화가 상당히 많이 혼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음식 문화가 많이 섞여 있고요. 뭐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화기장도 한번 가보시면 이런 어떤 점이지대 특성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점이지대가 뭐 방금 화개장터 얘기뿐만 아니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와 농촌 이 사이에 보시면 도시와 농촌의 어떤 중간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도 점이지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파트도 있고 농촌의 어떤 그런 어떤 집들이 있죠. 농촌의 어떤 그런 주택집들이 혼재되어 있는 이런 형태. 이런 지역을 점이지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세계지도 나올 건데 세계지도에서 그 점이지대의 중요한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권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자연환경인데 일단은 제일 첫 번째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기후와 지형이죠. 자,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옷과 음식을 만들고 집을 짓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가보시면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은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시아는 고온다습하죠. 그래서 계절풍 기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절풍 기후의 특징은 계절에 따라서 어떤 기후의 어떤 형태가 상당히 다양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네, 보이시네요. 가장 대표적인 어떤 기후가 주로 어디냐면 이제 동남아 지역인데요. 동남아 지역. 굉장히 이제 고온 다습하다. 온도도 높고 습합니다. 그래서 동남아 지역 보면 굉장히 이제 강수량도 많고요. 강수량도 많은 편이고 하천 주변에 비옥한 이제 강수량도 많기 때문에 하천 주변에 비옥한 평야 지역이 발달하죠. 그래서 벼농사, 쌀 문화가 이제 상당히 발전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건조기후 지역 그 유럽의 밀농사 목축업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건조기후 지역은 주로 이제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겠냐면 사막 지역, 사막을 끼고 있는 지역이고요. 또 어디에 많이 나타나죠? 그렇죠. 서남아시아 이제 중동 지역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 밀농사와 목축. 그래서 빵과 고기의 문화가 발달했고요. 그리고 이제 남아메리카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칠레, 브라질 이런 지역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 고산 지역에 냉랭한 기후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남아메리카의 고산 지역을 보시면 특히 이 남아메리카는 적도 부근에 많은 나라들을 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도 지역은 상당히 여러분들 사계절 많이 덥죠. 그런데 고산 지역은 여러분들 여름철에 산 정상 가보시면 시원하죠. 그렇죠.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산 지역은 어, 적도 지역에 거의 여름과 같은 굉장히 고온의 어떤 이런 기후에 이 높은 지역의 사람들이 생활 터전을 이렇게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래쪽은 덥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굉장히 사계절 내내 예, 어떠냐면 봄과 같은 온화한 날씨다. 이게 고산 기후고요. 그래서 사계절 내내 봄과 같은 온화한 날씨이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장범준 씨의 이제 벚꽃 엔딩 흘러나온다. 농담이고요. 자,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계절 내내 봄이다. 그래서 이 냉랭한 기후에 많이 나는 게 감자와 옥수수 문화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제 세계 주식 문화권 제가 갈 건데 어, 쌀, 밀 제일 많이 먹죠. 제가 밀고기 여기 있는데 이게 좀 분류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가볼 건데 방금 아까 얘기했었죠. 이쪽 지역, 쌀국이라고 불리는 이쪽 지역은 이제 계절풍 기후 지역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밀과 고기가 발달한 이 지역을 보시면 이제 유럽 문화권이죠. 주로 유럽 문화권이고 여기 이제 서한 해양성 기후라고 이제 영국의 날씨. 그러니까 여름에 그렇게 덥지도 않고 겨울에 그렇게 춥지도 않은 그런 날씨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의 영향을 받고 지형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어떤 주식 문화권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 네, 이렇게 좀 지도를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는 지도를 좀 잘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에서 상당히 좀 이제 많이 좀 문화의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 같고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크 고기 이제 가볼 건데 일단은 이제 영국의 스테이크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영국이라는 지역은 아까 서한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굉장히 목축업이 발달한 그런 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스테이크 하면 딱 여러분들 생각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호주죠. 그렇죠. 호주도 역시 이제 목축업이 발달한 그런 기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어디 이탈리아의 파스타. 여러분 파스타 좋아하십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이탈리아라는 곳을 보면 굉장히 이제 약간 뭔가 이제
구두같이 생겼어요. 장화 아니면 구두같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북쪽이랑 남쪽에 어떤 기후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파스타는 반죽, 건조 유무에 따라 가지고 생파스타랑 이제 건파스타로 구분이 돼요. 남부 지방은 반죽을 말린 건파스타. 예. 그다음에 북부 지방은 반죽 후 바로 요리를 하는데 이렇게 생파스타로 바뀝니다. 이게 뭐 핵심만 좀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은 굉장히 건조합니다. 건조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파스타를 이제 건조하기 상당히 유리한 기후 지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재배하는 게 듀럼 밀을 재배하는데 일반 밀에 비해서 단백질이나 글루텐의 함량이 상당히 많아요. 빵으로 만들기에는 질기고 딱딱하기 때문에 파스타로 만들어 먹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 건조된 이제 파스타면은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 유통이 편리하다. 그래서 이 파스타면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세계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탈리아 북부 지방은 면 강추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 벼농사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강수량이 많고 농업 용수를 얻을 수 있는 하천이 많기 때문에 면발을 건조하기보다는 어때요? 반죽 후 바로 요리하는 생파스타를 즐겨 먹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르띠아라고 불리는 이제 음식인데 이거는 옥수수로 만듭니다. 옥수수로 이걸 만들어서 먹는데 굉장히 이제 바삭바삭하고 어 맛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그리고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좋은 게 단위 면적당 재배해서 얻을 수 있는 생산량이 가장 많은 또 아주 가성비 좋은 예, 재배 곡물이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이 포입니다. 여러분들 베트남 쌀국수 유명하죠? 그래서 쌀이 많이 나는 지역에서 이런 이제 라는 국수를 만들어 먹습니다. 계절풍 기후와 비옥한 평야 때문에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상당히 즐겨 먹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밀 얘기를 좀 하자면 밀이 상당히 어, 이제 유럽인들은 빵을 주식으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 왜냐면 밀은 상당히 건조한 기후, 척박한 토양에서 잘 자랐고 밀로 빵을 만들 때 쌀로 밥을 만드는 것보다 물 소비량이 적었기 때문에 밀로 이제 빵을 많이 만들어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문화권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이제 인문환경. 자, 우리가 기후와 지형은 자연환경이었는데 이제 인문환경 가보겠습니다. 인문환경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환경을 얘기하죠. 그래서 종교, 언어, 예술, 산업, 관습, 제도 등이 있는데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들 택하시기 쉬운 것이 종교는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발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종교를 발명했다고 얘기를 해요. 발명. 자, 언어도 발명이죠. 어떻게 보면 발명이고 예술, 산업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종교는 발명품이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징, 가시적인 문화 경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문화 경관이 있고요. 주민의 비가시적인 의식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뭐 어떤 거겠어요? 주로 우리 의식과 가치관을 지배하는 관습이나 종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네, 비가시적인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종교는 교회, 성당, 모스크, 사찰, 탑, 묘지 등의 문화 경관을 만들어내고요. 주민들의 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르담 대성당 아십니까? 그리스도교 사원으로 되어 있고요. 웅장하고 상당히 뾰족한 첨탑, 십자가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모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탄불 가보시면 굉장히 이제 둥근 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작권 때문에 그림은 좀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종교 건축물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천장이 낮을까요, 높을까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건축학적으로 천장을 높게 지으면 상당히 사람들이 굉장히 영성을 느끼는 영성을 느낀다고 얘기하죠. 뭐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인 자료나 뭐 이성적으로 어떻게 증명은 할 수 없지만
영성이라는 추상적인 어떤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장을 높게 지으면 하늘과 인간의 의식이 닿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을 많이 받아서 이런 종교 건축물들을 많이 짓고 있고요. 대표적인 종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등이 있다. 자, 그리고 산업도 역시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통적인 생활 모습 또는 현대적인 생활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뭐 농경, 전통적인 생활 모습이 농경 문화권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유목 이런 문화권 주로 몽고 이쪽으로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적인 생활 모습 주로 이제 도시죠. 도시 문화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종교 경관과 종교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 자, 뭐 교과서에는 이제 그림들을 가지고 왔는데 요거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아까 얘기를 했는데 노트르담 대성당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뾰족한 첨탑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노트르담 대성당이죠. 제 가톨릭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니은에 있는 예배로 보내면 되겠죠. 예배 혹은 미사라고 얘기하죠. 뭐 로만 가톨릭, 그러니까 구교는 미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독교는 신교,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 터키인데 터키는 이제 이슬람교, 그렇죠. 이슬람교의 경전이 쿠란 읽기. 그 다음에 이제 사원 있습니다. 타이의 사원인데 여기는 이제 불교 문화와 관련이 있죠. 탁발과 관련이 있고요. 4번 스리미낙시 사원, 인도하면 그렇죠. 힌두교 여기 강에서 정화와 더 재생의 의미, 사람들이 강에서 목욕 의식을 하고 있다. 요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 강 한번 이제 무한도전 멤버들이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여러 가지 들어갔었나 안 들어간 기억이 안 나는데 어, 무 수질이 그렇게 막 좋은 곳은 아니다. 이렇게 이래서 사회 종교 경관과 관련된 생활 모습 연결했고요. 종교에 따라 위와 같은 생활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를 말해보자. 자, 이거는 종교는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나타난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인문환경이죠. 그렇죠. 자, 종교는 규범과 이념 등을 반영한 교리를 통해 사람들의 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는 하느님 혹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예배 의식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쿠란, 그리고 불교는 수행자의 검소한 생활, 욕심을 버리자 이런 것들, 승려들이 경문을 외우며 습지 마라 아니면 음식을 얻는 탁발 의식. 네. 아까 이제 탁발 의식 음식을 얻는 행위입니다. 근데 힌두교도들은 강에서 목욕 의식을 통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죄를 씻어낸다고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확인하습니다. 1번 의식주, 풍습, 종교, 언어 등의 문화 요소가 비슷하게 분포한 공간적 범위를 무슨 권? 문화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번 뭐뭐는 종교, 언어, 산업, 관습, 제도 등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것. 문화 경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가치관, 영향을 미치는 것 뭡니까? 인문환경이었죠. 자, 3번, 1번 갑니다. 모든 문화권의 경계는 산맥, 하천, 사막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 기후 지형뿐만 아니라 인문 환경에 의해서도 구분되었습니다. 2번 문화권은 하나의 문화 요소뿐만 아니라 여러 문화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페이지를 보시면 굉장히 작게 되어 있어서 여기서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 단원인데요. 자, 다양한 문화 요소를 고려해서 세 개의 문화권을 구분하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양한 세계 문화권의 특징,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비교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여기 이 단원을 왜 배우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문화의 속성에서 이제 문화를 배우는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 중에서 비교론 있습니다. 비교론적 관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관점이냐면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해서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장님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장님 효과를 방지하자. 우물안 개구리라고 얘기하죠. 너무 지나치게 우리 문화권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 문화권만 알게 되면 타 문화권에 대한 이해도 및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상대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님 효과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고, 자, 세계 문화권별 특징 이제 가볼 건데요. 네, 교과서 이제를 보시면 이제 위쪽에 도입 부분이 있으면 도입 부분 보시면 여러 나라의 이제 국기가 그려져 있죠. 근데 이제 보시면 초승달과 별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이런 국가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이슬람교를 신봉한다. 이슬람교 신봉. 여기서 이제 초승달의 의미가 중요한데, 나중에 이제 초승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수업에서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넘어가서 교과서 200쪽입니다. 교과서 200쪽 보시면 이렇게 문화권을 구분을 하는데요. 유럽 문화권, 북극 문화권, 뭐 건조 문화, 아프리카 문화, 동아시아,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문화, 오세아니아 문화권,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 이렇게 크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권들의 경계선 및 이 문화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 이런 것들을 잘 이번 수업 시간에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자, 세계 문화권별 특징은 무엇일까? 세계 문화권의 지역적 구분과 특징 시간입니다. 자, 세계 문화권을 구분하는데 그 구분 기준은 전 시간에 배웠지만 하나의 문화 요소 또는 여러 문화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를 전 시간에 했을 때 우리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인문환경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문화권을 구분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가보겠습니다. 세 개의 문화권 구분 크게 방금 읽어드렸는데 한 개의 문화권은 또 다시 여러 개의 지역 문화권으로 세분화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시아 문화권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경상도의 문화, 전라도의 문화, 그리고 강원도의 문화, 그다음에 충청도의 문화 다 다릅니다. 예. 뭐 충청도 하면 대표적으로 어때요? 예, 굉장히 느릿느릿하죠. 사람들은 느릿느릿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가 막힌다. 차가 이렇게 막 막힌다 이렇게 하면 이제 유명한 말이 있죠. 막 뒤에서 막 경적을 막 이제 외지인이 와가지고 막 경적을 막 울리면 이 사람이 창문 열고 이제 이 사람한테 어제 오지 그랬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어제 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특이합니다. 자, 뭐 이런 뭐 지역 내의 문화가 세분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두시고 세계 문화권별 특징. 자, 여기를 좀 자세하게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어, 여러분들 지금 제 문화권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암기해야 될 부분도 많고 좀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많이 배워 보셨다시피 어때요? 이 지역 딱 떠올리면 생각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상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만약에 실제 오프라인 수업이었다면 진짜 많은 영상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게 또 저작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영상은 또 여기서 보여드릴 수 없고 그냥 상상으로 좀 따라오십시오. 자, 북극해 연안 지역입니다. 일단 어떨 것 같아요? 북극해 연안이면 굉장히 춥겠죠. 그렇죠? 한대기후 지역입니다. 한대기후 지역. 가장 춥다고 얘기한 한대기후 지역. 네. 어, 이렇게 구분하죠. 열대, 온대, 냉대, 한대. 이렇게 구분하는데 적도 지역이 여기라고 한다면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자, 우리나라는 어떤 기후 지역일까요?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점점 이제 열대화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데 일단 계속 가볼게요. 자, 순록 유목과 이동 생활을 하고 있다. 순록 유목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예, 그 사슴이나 그런 어떤 순록이라고 불리는 그 예, 약간 저 동물학자가 아니어서 여러분 순록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대표적인 민족은 사모예드족이 있고 라프족, 이누이트족이 있다. 뭐 민족을 뭐 정확하게 구분해라.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에스키모라고 불렀었는데 원래 실제 그 명칭은
이누이트족이 많습니다. 이누이트족. 그래서 이제 그 에스키모인들은 사실 이제 어원으로 따지면 약간 야만인, 문화에서 벗어난 야만인으로 하대하는 느낌의 어떤 그런 언어였는데 실제 그 민족을 대표하는 명칭 이누이트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유럽 문화권입니다. 자, 친구들 많이 이제 유럽으로 여행 가는 것을 많이 꿈꾸고 있을 건데 코비드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금 상상만 하고 있을 거예요. 유럽 문화권, 산업혁명의 또 발상지입니다. 여기 제임스 와트의 산업혁명의 발상지면서 세계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신봉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뭐 이런 교리를 담고 있는데 그리스도교가 이제 유럽 사회의 지배적인 종교가 된 이유는 로마에서 이제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북서 유럽, 남부 유럽, 동부 유럽으로 구분해서 이제 구분되어집니다. 북서 유럽은 주로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예,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좀 추운 나라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스웨덴, 네,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 남부 유럽에는 굉장히 축구 잘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뭐 이런 나라들. 자, 동부 유럽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뭐 체코, 뭐 이런 나라 등이 있습니다. 자, 건조 문화권, 건조합니다.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지역인데요. 사막 딱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건조기후 지역, 유목 및 오아시스 농업을 발달되어 있고요. 주로 아랍어 사용합니다. 이슬람교를 신봉하고 있고요. 자, 아프리카 문화권입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사하라 사막 아래쪽인데요. 결국 사하라 사막이 이남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여기를 구분짓는 문화적인 가장 큰 특징은 지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열대기후 지역입니다. 그리고 부족 단위의 공동체 형성, 토속 신앙이 발달했고 일부 원주민의 원시 농업 수렵 채집의 생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민간극장 뭐 이제 에서 나온 콩고 이제 왕자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우리가 여러분들 아프리카 딱 떠올리면 굉장히 이제 원시 농업 수렵 채집 생활이 굉장히 이제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프리카도 발전한 나라들은 상당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뭐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발전한 나라들이고요. 아주 예전에 어떤 부족 단위의 원시 농업 수렵 채집 이런 것들이 일부 나타난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고 약간 아프리카에 대한 여러분들 그 후진적인 상상 이런 것들은 어 조금 이제 그런 상상들은 약간 좀 내려놓으시고요. 이제 아프리카도 많이 좀 변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남부아시아 문화권 인도와 그 주변 지역입니다. 주로 힌두교, 인도, 네팔, 이슬람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 불교, 스리랑카 신봉을 하고 있다. 자, 동남아시아 문화권입니다. 계절풍 기후 지역으로서 벼농사가 발달돼 있고요. 어, 해안과 대륙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 동서양의 문화와 원주민 문화, 대륙 및 도서 문화의 혼재,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아시아 문화권인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그 다음에 일본 포함하는 문화권입니다. 계절풍 기후 지역 역시 되어 있고 벼농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유교, 불교, 한자, 젓가락 사용. 자, 이것도 약간 이제 앞쪽에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복합적으로 좀 문화를 좀 더 상세하게 구분해 볼게요. 그 다음 이제 슬라이드에서 8번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입니다. 그러니까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를 얘기를 하는데 리오그란데 강을 중심으로 그 이북, 미국, 캐나다 네, 주로 영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를 했지만 아까 제가 선생님이 방금 출출했어요. 앵글로 아메리카는 예, 북아메리카를 얘기를 합니다. 리오그랜드 대강 이북의 미국, 캐나다 지역을 얘기를 하고요. 여기도 역시 크리스트교인데 개신교, 신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인종, 다민족 국가, 세계 최대 경제 지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오그란데 강 잘 생각해 보시면 리오그란데 강 이북은 앵글로 아메리카, 리오그란데 강 이남은 뭡니까? 그렇죠. 라틴 아메리카요. 그러면 리오그란데 강 부근은 무슨 지대입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는데 점이지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점이지대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보면요. 일본, 한국, 중국의 제 젓가락의 형태가 다릅니다.
아까 전에 문화도 좀 더 상세하게 분류될 수 있다는데, 일본의 젓가락이 뾰족한 이유는 뾰족하죠. 일본 사람들이 주식이 뭡니까? 생선이죠. 스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회. 그래서 생선뼈를 발라 먹기 위해서는 뾰족한 게 필요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중국집 가셔서 보셨을 건데 식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다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올려놓고 먹어요. 그리고 뭐 회전 테이블도 있는데, 그래서 멀리 있는 음식을 잘 짓기 위해서 이 젓가락의 길이가 깁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중간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불상의 형태도 조금씩 이제 다른데 이제 모양은 조금씩 공통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두시고, 이제 라틴 아메리카 왔네요. 리오그란데강 이남이죠. 그래서 중남미 지역. 남미 하면 딱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삼바 이런 거 떠오르죠? 포르투갈어와 에스파냐어를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에서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그때 이제 대항해 시대 때 식민지를 많이 둡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질 사람들이랑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 이제 만나면 대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예전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누굽니까? 그 호날두. 물론 그렇게 막 언급을 하고 싶진 않지만 호날두와 누구였습니까? 마르셀로. 네, 굉장히 친했죠.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주민과 아프리카인 유럽인 간의 문화가 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어떤 유럽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화가 융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문화권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호주죠? 그렇죠? 캥거루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태평양의 도서 지역, 주로 영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세아니아에 처음 왔었던 사람들은 미국의 제수들이죠. 미국의 제수들이 건립한 나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영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교 개신교 신봉하고요. 대표적 원주민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리지니와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입니다. 특히 마오리족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굉장히 유명한 격투기 선수 있는데 마컨트 전사들입니다. 네. 마오리족 말고도 굉장히 많은 전사들이 또 뉴질랜드 지역에 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뉴질랜드는 이제 목양지대와 목축지대로 구분하는데 거기까지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쪽의 세계 문화권 아까 보여드렸던 지도고요. 이 지도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아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문화권을 가르는 이 지역 리오그란데강 이북은 앵글로, 여기는 라틴 아메리카인데 이 지역을 뭐라고 얘기했다? 점이시대. 자, 문화의 경계선인데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다. 자, 교과서 200쪽 활동입니다. 여러분들 쭉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비어져 있는데 산업혁명의 발상지, 일찍 산업화를 이룬 세계 경제의 중심지. 자, 이 지역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유럽 문화권이다. 예, 유럽 문화권. 자, 북극 문화권 아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 한번 진짜 가보고 싶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가서 개썰매 한번 끌어보는 게 꿈이에요, 사실. 자, 그래서 술록 유목한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 다 했던 것들. 예, 아까 얘기를 다 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계 성지 메카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전에 초승달 얘기를 안 했어요. 초승달. 이 초승달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건데 이 초승달은 어떤 거를 상징하냐면 여러분들 이슬람 국가의 국기에 그려진 이 초승달과 별은 뭐냐면 무슨 이런 뭐 쿠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승달을 언급하는 부분이 등장하는데 이런 말을 하죠. 그들이 그때 무함마드에게 초승달에 대해 물으면 그것은 인류와 성지순례를 위하여 고정된 시간을 일러주는 표시라고 말할지어다. 그래서 이게 라마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마단은 초승달이 뜨는 기간에 시작해서 다시 초승달이 뜨는 기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합니다. 음식, 술, 성교 이런 것들을 금하는 속죄의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초승달뿐만 아니라 금음달까지 포함한다. 요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문화권들 여러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문화권, 아까 마오리족 얘기했었죠. 이 사진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삼바 미국 카니발 축제. 자, 이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자 문화권.
여기 한자가 많이 쓰여져 있다. 특히 일본에도 한자를 많이 쓰죠. 그리고 중국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시도의 동남아시아 문화권과 동아시아 문화권의 범위를 선으로 구분하고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보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같은 기후죠. 같은 기후고 쌀 이런 것들 얘기해 볼 수 있을 건데 가보겠습니다. 동아시아 문화권 한중일, 동남아시아, 미얀마, 타이, 라오스,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있다. 문화적 공통점 아까 계절성 기후 지역이었다고 얘기했고 병사가 유리하다. 쌀을 이용한 음식 문화가 발달했다. 문화적 차이점 자, 동아시아는 불교,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한자를 사용하는 반면 동남아시아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크리스트교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을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적인 영향, 그렇죠?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는 이제 서남아시아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슬람권의 문화와 상당히 영향을 이슬람교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 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문화권을 쓰고 문화권이 다른 문화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자, 일단은 유럽 문화권이죠. 지리상의 발견을 합니다. 누구죠? 콜럼버스가 1492년에 발견을 해서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문화도 함께 전파했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사실 제 나중에 뒤에서 좀 배울 건데 문화 제국주의적 입장이에요. 사실 라틴 아메리카와 앵글로 아메리카는 신대륙이라고 유럽인들이 지칭한 거고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기존에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인들의 지각이 반영된 말이죠. 이거 어떻게 신대륙의 발견이다라는 거는. 자, 그래서 특히 오세아니아 문화권과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은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 영어를 사용하여 개신교를 믿었다.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는 주로 에스파냐, 포르투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 때에 어디에 식민지에 주안점을 두었는지에 대한 어떤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든 별로 각각 다른 문화권을 선정해 소개해보자. 뭐 북서유럽, 게르만족, 개신교의 비율이 높다. 사도혁명의 발상지다. 경제발전 수준이 높다.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뭐 남부 유럽은 라틴족, 카톨릭교의 비율이 높다. 그리스 로마 문화의 발상지다. 관광산업이 발달돼 있다. 동부 유럽 슬라브족, 그리스 정교의 비율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 슬라브족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비리치, 축구 선수, 벽디치라고 불렸던 축구 선수. 그다음에 게르만족은 뭐 여러분들 독일 리그 보시면 게르만족 그들의 특유의 어떤 그게 있죠. 그리고 게르만족은 굉장히 키가 크고요. 신체적인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의 천년왕국을 무너뜨린 게 어느 나라, 어느 족입니까? 게르만족이죠. 그렇죠. 굉장히 전투에 특화된 굉장히 이제 덩치가 발달한 이제 그런 이제 족인데 예전에 격투기 선수 중에 세미 슐트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덩치가 크고요. 힘도 강한 그런 민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막바지에 왔고요. 유럽 문화권의 공통점은 민주주의 발전과 자본주의 발달, 그리스도교 신봉한다. 자, 확인학습 가겠습니다. 산업혁명의 발상지 어디입니까? 유럽 문화권. 동아시아 문화권은 무슨 풍의 영향을 받았다? 계절풍 기후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자, 한번 유럽 문화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문화권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써보자. 자, 어딜까요? 그렇죠. 바로 기억과 디귿, 리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세아니아 문화권은 영국의 제수들, 네. 그다음에 앵글로 아메리카, 영국의 영향을 받아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길었는데요.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